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고한대로 동양 인문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매월 한 차례씩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천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 천자에다가 문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다시피 이 바탕에 있는 요것은 이제 천상열차 분야의 그림.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어떤 분들이 천상열차 분야의 도를 지도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땅지자가 아닙니다. 천상열차 분야에 관한 그림 이런 뜻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천문의 하나인 무지개 현상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무지개를 길상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무지개는 백두산 천지에서 쌍무지개에서 두 개의 태양이 뜬다든가 두 개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길상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문을 왜 이렇게 중요시했고 천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고 이것을 1교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동양 인문상식의 강의 목차는 1강은 하늘의 무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강은 이 하늘의 무늬 가운데 가장 높은 이 징조가 천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천문도, 이걸 가지고 그림을 어떤 별자리 그림, 천문도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천문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문 자료라 불렀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 박물관이라든지 세종대왕의 능묘인 영릉 같은 데 가면 과학의기들 있죠. 천문의기라고 부르는 것. 물론 오늘은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의기만 소개하고요. 이 동양 인문상식 두 번째 시간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알려지시피 저번에 우리 경복궁 갔을 때 사정전 앞에 그 있던 앙부일구라든지 일성정시라든지 이런 것들 현주 진암 또는 현주 일구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시간 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강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자, 천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천문이라는 것은 여기 있구나. 천문은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문이. 고대인들은 해, 달, 별. 이게 이제 천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걸 삼광이라고 부릅니다. 삼광. 그래서 집을 짓건 뭘 할 때 항상 세 개의 빛이 창을 통해서 들어온 집이 가장 풍수적으로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용마루에 이제 이렇게 상냥식 할 때 보다 상냥문 쓰죠. 그때 바로 해, 달, 별, 일, 월, 월. 그래서 삼광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 월, 성. 이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늘의 움직임을 표시했는데 이 가운데 또 하나는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또는 북극광. 우리 북이 37도에서 38도에는 북극광을 거의 못 봅니다. 근데 북이 41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내성 또는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 영안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 북극광이 관측이 됩니다. 북극광이. 그다음에 태양의 흑점 이런 자연현상, 그리고 번개, 벼락, 천둥, 우박등 이런 기상현상, 여기에는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 그 다음에 상서로운 구름, 경운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빛, 채광이라고 합니다. 채광. 이런 것들이 바로 천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강에서는 이 천문의 여러 형태를 보겠지만 2강, 3강, 4강에서는 주로 별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갑골문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개유일에 정함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점을 치는 무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글자가 이렇게 세 발 달린 솥을 말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전복을 치는
신단수의 나무죠. 생명수라고도 부르는, 생명수의 가지. 황금가지라고 불렀던 거. 그거. 그래서 이 성씨에서 박씨가 나오는 거죠. 박씨. 샤먼과 관련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이라든지 소의 어깨에 뼈를 놓고 확 하면 쫙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지는 걸 조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짐. 조짐.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걸 징조라고. 눈에 드러나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징조. 그러니까 징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그러니까 요거 보면 계율에 물었다. 이날 저녁, 일석, 우식, 또 일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약. 이거 약은 갑골문에서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까요? 가. 그리고 이건 안일비자니까 나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일식이 또 완 거예요. 저녁 때. 여기 계유년에 일식이. 이날은 같은 거니까 좋은 일 있을까요? 나쁜 일 있을까요? 이렇게 전복을 쳤던 거죠. 이것은 바로 징조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식 같은 것이 오면 큰 변화가 오니까 주로 이제 임금님의 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흉과 대부분.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쁜 징조일까? 좋은 징조일까? 이것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늘의 어떤 변화를 보는 것 중 가장 큰 게 이 징조에 대한 전복이었던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천문을 그렇게 중요시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이나 이런 변화가 인간 세계에 뭔가 연관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철학적 논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인 가문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한무제 때 이제 동중서가 황제의 정통성과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늘 황제에게 어떤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그걸 보고 길하면 백성들에게 펼치고 흉하면 반성하고. 근데 이제 역대 황제 중에 반성한 놈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의. 하여튼 이래서 길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운 같은 것은 무지 길한 겁니다. 상서로운 그림. 이 경운 가운데도 이 채광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채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칼라라고 하는 거. 이게 쫙 비춰가지고 구름이 아주 이렇게 아주 붉은 것은 흉한데 분홍색 같이 이렇게 된 건 또 길한 거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홍하면 이것은 좀 길한 거고 적하면 좀 불길한 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구름들은 되게 길한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송서 부서지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경운. 그리고 이건 패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성할 때는 요 해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이제 빗자루란 뜻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꼬리가 하나로 돼 있는 것, 하나로 된 것은 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자와 같은 뜻으로 쓰여서 길한 겁니다. 그런데 요 끝이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패륜할 때 쓰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 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해성이 날라오는데 그냥 그 해성의 꼬리가 그냥 빗자루처럼 하나로 쫙 돼 있으면 되게 길한 걸 봤습니다. 특히 헨리 해성이 67년마다 돌아오죠. 그건 엄청나게 길하게 봤습니다. 헨리 해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해성은 예전에 한 15년 전에 해성이 왔었는데 그때는 막 비처럼 왔었어요. 그건 나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은 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패성. 패륜할 때 쓰는 겁니다. 패성. 그래서 이런 기륭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인 가문.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천문을 중요시했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왕에게 특정한 이제 상징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연호가 탄생하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달력이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시간에 제가 분명히 시간을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시간과 달력의 차이, 그리고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이 천문을 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징조를 통해서 기륭을 판단하고 이것이 왕의 군주의 정통성,
예, 상징하기 때문에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서 천문지인데요. 사기에는 천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에는 천문지라고 돼요. 이제 설학했는데 지로 바꿔요. 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나 이런 데는 다 지죠. 지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서에도 지리지가 있고 오행지도 있고 천문지도 있는데 그 천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평, 원년, 3월. 그러니까 이 달이 이제 BC 74년이 되겠습니다. 예, 왜냐면 한무제가 BC 108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달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연호가 원년입니다. 원년 3월, 예, 병술 1에 유성, 요 유성이 이제 해성과 같은 거죠. 비슷한 겁니다. 유성이 익수와 진수, 남방 칠수인 익수와 진수의 동북쪽에 나타나서 예, 태미원을 치고, 그러니까 태미원이 있는 자리를 치고 들어간 거죠.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자미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자리를 보게 되면 앞쪽이 천시원이고 뒤쪽이 태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미원 쪽으로 들어가서 자미원을 친 거예요. 자미원이라는 것은 북극성이 있는 곧 왕궁을 뜻하는 거죠. 거기 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정인이 말하기를 점을 치면서 말하기를 유성이 자미궁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하가 크게 흉할 것입니다. 그 해 4월 개미 2에 예, 그 임금이 궁거는 임금입니다. 예, 궁거 예, 안가. 그래서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술에 탄 거예요. 죽음의 술에. 그래서 임금님이 세상을 떠났다. 예, 그러니까 무지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북쪽 하늘, 근데 대부분요 유성이 북쪽 하늘 자미궁을 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대부분 예, 북이 35도에서 37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오는 해성은 보이질 않아요. 쭉 오다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건 대부분 자미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막 벌벌 떠는 거죠. 막 벌벌. 이렇게. 예, 그래서 막 그때 막 감옥을 열어서 죄수도 풀어주고 막 곡간을 열어주고 막 이럽니다. 그래야지 임금님이 다시 덕을 쌓아서 다행히 피해간다. 뭐 이런 것들이 기륭을 판단하는 여러 예,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천문, 하늘의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게 어떤 거냐면, 예, 바로 이제, 12개월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12개월은 이제 나중에 시간을 만들 때 하겠지만, 예, 상당히 우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 우연적인 요소가 있냐면, 세 가지가 다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해가 가장 짧은 동지부터 시작해서, 해가 가장 길은 하지까지 대략 이걸 태양년이라고 하는데 약 36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달은 29.2455일 정도로 예, 사기 시작되거든요. 사월이 상망이. 그러면 요게 대략 12번 정도 갈 때 360일에 근접해요. 이게 뭐냐면 354일이에요. 요걸 태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11일 차이가 남죠. 요것은 이제 나중에 예, 우리가 달력할 때 윤달을 할 때 설명하지만 대략 그래서 11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차이가 나는데 태음년과 태양년과 거의 비슷한 곳 중에 하늘의 별자리 가장 중요하다 했죠. 하늘의 별자리가 그때 바로 일, 월, 성이라고 있죠. 이때 이 성에 표준별이 있습니다. 이게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목성을 우리가 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성. 근데 이 목성이 11.87년이에요. 11.87년마다 우주에 한 바퀴 돌아와요. 그러니까 대략 12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태양년은 정확합니다. 그림자가. 이것은 뭐 이렇게 태양이 줄어들고 커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가장 그림자가 짧은 것부터 가장 그림자가 짧은 하지부터 그림자가 긴 동지까지가 대략 365일이에요. 그때 달이 상망을 해서 29.5 하면 12번 돌 때.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12일을 기준으로 하는 원력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성의 12주기에 맞춰서 각각의 해에 이걸 우리가 우리 많이 했죠. 유세차 할 때 세차. 그 세차의 그 목성이
어느 별자리 위치에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천상 열차 분야 지도할 때 그 열차입니다. 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순서. 그래서 그 12개의 문이 차고 아래쪽에 그게 그 적용되는 땅의 그 위치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위치에서 벌어지는 일은 땅에 어디에서도 징조가 온다는 그 열차와 분야인데 바로 목성이 올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생명, 그걸 쥐띠, 자축, 인묘, 진사오면서 12띠로 만든 겁니다. 12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목성과 천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 이건 시간을 할 때 다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이 사실은 크기가 40배 차이거든요. 태양이 달보다 40배가 큽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와 지구에서 달의 거리를 계산하면 약 4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음양론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보니까 태어나면 죽고, 그죠? 자라나면 열매를 맺다 나중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하는 이 변화를 보니까 음과 양이라는 큰 두 개의 흐름으로 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태양과 달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음양론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양이라는 게 해와 달을 뜻하는 의미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수많은 별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별들은 안 움직여요. 거의 고정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수백 년이 지나면 좀 위치가 바뀌지. 북극성이 위치가 바뀐 거 해봤자 7도밖에 안 바뀌어요. 4,000년 동안. 최초로 관측한 연도부터 지금 4,000년 됐는데 겨우 7도. 근데 7도라는 게 많은 우주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7도가 크지만. 예? 자,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5개의 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5개의 별은 평상시는 안 보이는데 지구의 반대편에서 해에 빛을 받아보면 혹성이라고 부르는, 예? 그래서 수성, 금성, 수금, 목, 화, 토, 지구 있고, 그래서 5개의 별이 육안으로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육안이 햇빛을 받으면서 반짝하니까 그 5개가 어떤 특정한 빛의 역할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오행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음양 오행과 같은 것들도 다 천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사유 체계 속에 그렇게 있는 거죠. 사물을 보고 오행의 원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거시적인 걸 보고 그걸 보고 미시적인 것을 찾는 것이지 미시적인 걸 보고 거시적인 걸 만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물을 보고 음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이 늘 우리 삶을 관찰하니까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있을 때 2개를 비춰주는 해와 달과 그리고 그 사이에 5개의 별이 은은하게 있는 걸 보면서 아, 저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해와 달의 변화로 5개의 작은 변화들이 생겼을 것이다. 특징들이. 예? 단단해지는 거, 이렇게 뻗어가는 거, 흘러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뭉치는 거. 예.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을 단지 한자로 목화토금수라고 부르는 거죠. 사물의 변화 과정을. 예. 그리고 서양에서는 지수, 화풍이라고 봤던 거죠. 지수는 눈으로 보이는 거, 화풍은 눈에 보이지만 사라지는 거. 예. 2개의 음적인 존재와 2개의 양적인 존재로 해서 그리스 철학이 탄생하듯이 우리는 오행이라는 사유체계가 탄생하는 것도 다 천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통놀이를 하는데 그 전통놀이에서 이 천문이나 시간과 관련된 또는 동아시아의 사유체계와 관련 깊은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윷놀이판입니다. 윷놀이판은 이 심의군의 사이경과 김문표의 사도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지도사범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군의 사이경에는 유국상천이라고 있습니다. 유국의 유자는 어떤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어조사입니다. 원래는 새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저기 그 갑굴문에 이런 데 금문에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자입니다. 유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을 본떴다 이거죠. 하늘. 그러니까 요시 지금 이건 네모나지만 원래 둥근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늘을 본뜬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중작 추구. 가운데 있는 것은 예, 하늘의 기둥 위에 있는 것. 추라는 건 기둥인데 하늘의 기둥이거든요. 그 위에 북극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북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봤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상이 있으면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뭔 보이지 않는 막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추라고 했거든요. 그 추 위에 끝에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구를 보면 항상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란 말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북극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하여튼 윷놀이판을 천문과 연결한 기록이겠죠. 사이경. 예. 왜냐면 1970, 80년대까지는 사이경을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다른 문헌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걸 뽑은 거죠. 또 하나는 김문표의 사도설. 사도설은 바깥에 둥근 것, 윷놀이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윷놀이판 이렇게 바깥에 둥근 것은 하늘을, 그리고 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모난 거 이렇게 십자가로 된 거. 이것은 땅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외원상천 내방상지. 그다음에 거중자위 추성. 가운데 있는 것은 기둥이 되는 별, 북극성이죠. 자, 그리고 사방에 펼쳐진 것, 방렬. 여기 아니구나. 방렬. 사방에 펼쳐져 있는 것은 28수이다. 그러니까 북극성 하나를 빼면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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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이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우리 한청단에서 만든 윷놀이판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이 있고 28수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런 유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원한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새롭게 뭐 이걸 창안한 게 아니고 복원해서 전승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윷놀이판과 천문의 관련성이고요. 자, 구구소환도가 있습니다. 구구소환도에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혼자 81일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하나씩 꽃잎을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81개, 그러니까 9개 단위에 9개 단위를 9번 거치면 81일. 근데 이게 뭐냐? 하늘의 숫자인 겁니다. 9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군거를 구중군거리라고 하죠. 9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고, 8은 땅의 숫자고, 7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749에서 7은 늘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상징하게 돼요. 요거 시간할 때 할 겁니다. 뭐냐? 우리가 죽을 때는 그 7개의 별을 타고, 북극성이죠?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제왕의 수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태어날 때는요, 남두육성이죠. 그 남두육성에는 남극성이 또 있거든요. 그걸 남극노인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별, 북극성은 죽음을 관장하는 별. 그리고 그 남두육성인데 거기는 별이 6개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백화에는 남두육성이라 써놓고 별자리는 7개를 항상 그려놓습니다. 왜냐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다고 보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생명의 수레는 남두육성을 타고 오고, 내 영혼은 조상님이 있는 북극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옥황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 이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하늘을 뜻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지에서 춘분까지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시간상에 천문이 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동지고 여기가 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춘분이고 여기가 추분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 속에 이 태양의 운행 도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계가 춘분 동지하는 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 24절기와 72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후가. 이것은 시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박판이 있습니다. 이 육박판도 무려 이 전승은 약 4,000년이 되고요. 이 기록상으로. 그리고 이 육박판이 그려져 있는 이것은 상한선. 상한선이 BC 한 4, 5세기경입니다. 왜? 이미 청동 거울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동 거울 이전에 어떤 돌판에 새겨졌다면 연도수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육박놀이와 관련된 도안은 2500년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육박, 박국경 또는 육박경 또는 정확하게는 방격규고
사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여 점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것도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네모로 만들었지만 원래는 둥근 거울의 안쪽에 하늘이죠. 거꾸로입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그 연못은 바깥에가 네모고 안에가 똑잖아요. 이렇게 방지 원도. 근데 여기는 거꾸로 외원 내방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요 땅이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땅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동전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땅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여기 땅이 네모나게 있고, 그 위에 하늘이 덮였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개천우주간. 이걸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천원지방.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것 같아. 왜냐면 바깥에가 땅이고 안에가 하늘이라서 그게 아니고 이 땅이 밑에 있고 위에 하늘이 덮여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이 별을 4개로 쪼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이는 것들이 요 정도에 있는 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보여요. 왜냐하면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것은 365일 보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돼서 천원지방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늘로 올라가려면 사신이 있으니까 이거 바로 하늘의 별자리. 당연히 이 안에는 땅의 12지와 하늘의 12지.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이 12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바깥에 12개와 요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이게 T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게 12개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 또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늘의 숫자인 12고 요건 땅의 숫자인 12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까지가 24수. 그래서 24절기를 뜻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기, 12지, 사신, 천원지방. 그래서 이 육박파는 전형적인 천문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하늘에서 만나는 문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